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둠의 터널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둠에 가려서 도저히 빛이 보이는 곳으로 도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도착합니다. 아니,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착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도착합니다. 그거는 거대 패러다임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4차 산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저는 매입할 때, 즉 코인게스를 모아갈 때, 매수할 때 바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가. 다만 정말 싸다고 생각하죠. 지금 구간대가 4분의 1 토막나였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매월 기계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과 시간으로 해지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다? 어느 기준점인가 일부 차익 실현, 일부 현금화를 해서 다시 그 현금화했던 부분을 가지고 코인 개수,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데 사용하게 되겠죠. 미리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코인베이스. 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전 세계 2위, 미국 1위. 사실 미국계 거래소 하나, 그리고 중앙권계 거래소 바이낸스, 세계 1, 2위. 대부분의 시스템이 중앙권에서 확장하는 거 하나,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확장하는 거 하나, 이렇게 기준점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기득권이 원래 그런 걸 많이 해요.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 33.53달러. 자, 그런데 우리가 체킹해야 될 게 뭐다? 자, 볼게요. 고점 대비 거의 10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어요. 주가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코인베이스의 연간 실적이에요. 2019년도에 매출액이 533억, 2020년도에 1277억, 그리고 2021년도에 7839억이에요.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자, 그런데 이때 기준점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게 손익계산서잖아요. 자, 재무비율,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 연간 PR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자, 이때는 295배였었어요. 엄청나게 고평가였죠. 그러나 2021년도에 주가가 박살나게 되면서 PER이 2배예요. 2배. 그리고 PBR. PER은 뭐냐면 주가하고 시가총액하고 단기 순이익을 비교한 겁니다. 이걸 버는 거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죠. 역사상 저평가 수준으로 2021년 12월 달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PBR. 얘는 순자산입니다. 뭐냐 하면 전체 자산에서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요. 여기가 자산입니다. 여기가 유동자산, 여기가 고정자산, 여기가 자본, 여기가 부채, 여기가 자본입니다. 자, 그래서 총 자본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순자산, 주가 순자산이에요. 그래서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걸 순자산이라고 해요. 요거와 주가를 비교한 거죠. 그래서 이게 1.20배. 얘는 2.22배. 그만큼 많이 싸졌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숫자로 보기가 역사적으로 힘들어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시가총액이 떨어져 있다?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눈을 더 확장해서 보자고요. 분기 실적으로 가보시죠. 이유가 있었어. 주가가 10분의 1 토막난 이유는 있었다. 뭐다? 2019년도 9월 30일. 재무비율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로 가야죠. 자, 분기로. 자, 보면 2020년도 9월 30일에 1,300억, 12월 31일에 2,500억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죠? 이때까지 증가하다가 꺾입니다. 2022년도에 3월 달에 1,166억, 반토막 이상이 나요. 2022년도 6월 30일에 808억. 거래량,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급감하고 거래량이 씨가 마르게 됐죠. 그쵸? 그러면서 2022년도 9월 30일에 590억입니다. 엄청나게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나가는 돈은 일정합니다. 직원비에 대한 인건비, 투자 비용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190억, 200억에서 500억, 277억, 167억, 101억. 매출 총이익도 급감을 하게 돼요. 따라오는 거. 그래서 판관비는 줄어들리가 않죠. 판매 관리비, 투자가 되는 게 있고 나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영업 비용도 그다지 줄어들 게 없어요. 그랬더니 영업이익이 290억, 900억 가다가 갑자기 적자로 바뀌죠.
550억, 1044억, 556억. 이게 바로 10분의 1 토막난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업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순이익이 급감하는 거예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자, 이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를 하면은요, 급증을 하면은요, 시가총액도 100%예요. 99.99가 아니라 시가총액, 주가도 시차를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반드시 급상승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쪼그라들면 성장 프리미엄을 받다가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지금 당연히 알겠지만 코인 시장이 박살나 있죠. 그쵸? 테라누나 그리고 셀시우스 보이죠? 3에로 캐피탈 바로 전 세계 3위의 FTX까지. 자, 이 부분까지 파산이 되고 그 다음 바로 연준의 천문학적인 긴축. 그걸로 인해 증시와 채권과 부동산,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와 코인 시장이 다 박살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코인베이스는 나가는 돈이 일정해. 직원에 대한 인건비, 투자 비용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확장하는 도중에 나갈 수 있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주가가 10분의 1 토막, 시가총액이 박살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통찰력을 발휘해보죠. 코인베이스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생존이 가능하느냐, 그걸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제 기준으로는 저는 이때 인문학적인 생각을 도입합니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가 파산하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쪽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체제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FTX가 파산하더라도 코인베이스는 있어. 그래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앙권에서도 바이낸스가 파산하고 나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 물론 새로 만들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확률이 빵프로는 아니에요. 있겠죠. 확률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적습니다. 너무나 많은 개인들이 너무나 많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흔들거리지 않고 팔지를 않아. 그러면 이 방법까지 쓰겠죠.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득권들은 각가지 섹터를 살려왔다는 거죠.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을 다시 파산시켰다가 다시 인프라를 깔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물론 깔려있는 인프라가 있고 XRP가 리플이 망하더라도 돌아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그거를 파산시켜버리면 다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국가관, 인종관, 세계관, 역사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판을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겠지만 내가 전 세계를 미래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 기준점으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선수는 지금 매입합니다. 자, 회사가 이렇게 박살나 있을 때, 자, 단기 순이익 EPS라고 해서 한 주당 순이익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한 겁니다. EPS 이게 주가, 한 주의 주가, 한 주당 주가고요. 단기 순이익을 비교한 거죠.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니까 얘도 마이너스로 바뀐 겁니다. 그죠? 엄청난 성장을 하다가 지금 비트코인이 4분의 1 토막 났죠. 이거면 얘기가 끝난 거죠. 주가도 박살나 있고요. 채권 시장도 박살나 있고요. 이게 확실히 뭐죠?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한, 인플레이션 누가 일으켰죠? 코로나 팬데믹. 중국이 잠겼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락다운 됐다가 유통망이 완전히 박살났죠. 그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어닥칩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원유에 대한 증산이 아닌 감사를 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저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물가를 의도적으로 급등시켰다. 이 상태니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연준이 엄청나게 긴축을 했다는 거죠. 다 파산시켰어. 파산시켜 나가면서 얘네까지, 당연히 얘네들도 팔 한 짝은 날아가겠죠. 다리 한 짝하고. 그러고 나서 급감해 있지만 결국 얘네는 생존합니다. 바이낸스하고. 그럴 확률이 너무나 높다. 99.9%. 그래서 제가 100%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100을 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이건 99.9라고 하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99% 이상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리플, XRP를 선봉을 해서서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일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자, 그리고 G캐시, 호라이젠, 기타 등등의 섹터의 1등을 대표하는 섹터군에다가 저는 투자를 나눠서 자, XRP를 선봉대에 서서 나눠서 기계적으로 모아갑니다. 왜? 이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는 100이라고 쓸게요. 이 시가총액에 대한 흐름은 100% 최소한 100배를 넘어서 200배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면 코인베이스는 가격이 어디 있을까요? 얘 또한 곁다리로 이렇게 모아갈 수는 있겠죠. 여기서 많은 통찰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하는 초기 시절에 상당히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만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저는 매입을 하는 이유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만한 공부와 연구와 분석, 많은 시간이 뒷받침되었겠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슴 떨리는 심장과 그런 부분으로 매입을 합니다. 저는 설레인다는 거죠. 진정 선수가 되려면 그리 해야 됩니다. 단 1도 흔들릴 필요 없이 매입합니다. 그리고 내가 차익 실현하는 구간, 그거는 지금 미리 생각을 하고 그때 딱 시기가 오면 그때 기계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자,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물건의 가격.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이 급등했죠? 반대로 물건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지금 현금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자,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저 사람 또라이네. 제정신이 아니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듣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나? 미래를 못 보고 있나?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을 보는데 게을러졌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남들과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상식을, 다른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상식과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기준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원리를 보지 못합니다. 잊지 마세요. 수십 년 만에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제 모든 몸과 정신과 감각이 외칩니다. 모든 온몸의 육감이 지금 엄청난 기한 천문학적인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제 모든 육감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부자와 거지는 한순간에 결정됩니다.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거래소에 XRP가 재상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테더와 XRP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비트마트. 자, 비트마트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딱 보게 되면은 XRP와 테더, 자, 이 부분이 상장되어 있죠. 소송을 앞두고 재상장되었어요. 미국 거래소에. 자,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봐도 될까요? 2023년 가상자산 제도의 규격의 원년이다. 자,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기다리고 있다. 자, 리플과 SEC의 소송,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기에 대한 규격이 나오게 되면 번호표를 뽑고 천문학적인 자금,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접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부셔놓은 시장에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영국 영란은행 11이슈 원래 시범사업 20개 업체 참여사 신청하였다. 자, 적극적으로 11이슈 디지털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 나가는 영국입니다. 영국과 리플은 너무나 깊은 관계에 있죠. 디지털 파운드 재단, 그리고 리플,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스위프트, 엑센추어 100번에 넘게 언급을 강조했던 부분이 오늘 또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전 세계 기득권 중에 하나입니다. CME 그룹은요. 메타버스 암호화폐 데이터 세종을 지원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CME 그룹에 암호화폐가 지원된다. 데이터 세종 지원한다. 자, AX. 자,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기다리고 있다.
자, 의미한 바가 정말 크죠? 천문학적인 자금, 기관 투자자들의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이 줄 서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감이 된 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규격이 나오게 되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 아주 막대한 자금이. 우리는 그들이 부셔놓은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맛있게 모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들의 의도를 명백히 파악했기 때문에. 영국 영란은행 CBDC 원래 시범사업 20개 업체 참여사 신청한다. 자, 영국 적극적으로 CBDC와 디지털 사업에 대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리플과 아주 가까운, 특히 영란은행, 디지털 파운드 재단, 그리고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스위프트, 액센추어. 방송 때마다 제가 강조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은 정해져 있다.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그룹. CME 그룹은 전 세계 기득권 중에 하나입니다. 리플의 투자자 중 하나이고요.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득권 그룹들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메타버스 암호화폐 데이터 세종을 지원한다. 엑스 인피니티, 칠리즈, 디센트럴랜드, 마나. 이미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임원, 메타버스는 미래, 소비자와 기업 관계 바꿀 것. 맞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CME 그룹, 자, 그리고 영국 영란은행, 기관 투자자. 자,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연장선을 조금 아시겠죠? 연준 매파 제임스 블러드, 금리 고점에 가까이 왔다. 저 또한 단기적인 중기적으로 금리가 고점에 가까이 왔다 생각을 합니다. 기울기가 약해지면서 금리 인상 중단에 이르겠죠. 그렇죠? 이때 시장은 환호한다. 그러나 실물 경제는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자산 가격은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실물 경제의 파장이 커지면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시계추의 시차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언급드리죠.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코인베이스 부정적 전망, 주가 보폭 차양에 주가 급락하였다. 이런 거야 뭐 상당히 많이 나오죠. 보고서 하나 딱 내버티고 공매도 쳐서 하향으로 벗어 먹고 위로 또 먹고 평행일 때 먹고 그들의 방식이죠. 그러나 이 시장에 대한 대세와 패러다임은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고 오늘 방송 초기에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CME 12월 암호화폐 거래량 2년여 만에 최저이다. 전월비 49.2% 감소하였다. 누가 거래량을 감소시켰어요? 연준이 감소시켰어요.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코인 시장에 갈 돈이 없어요. 주식 시장에도 갈 돈이 없고요. 채권 시장에도 갈 돈이 없습니다. 부동산도, 실물 경제, 가계와 기업들에게도 갈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코인베이스가 단기 순이익과 매출액이 박살나 있다는 거죠. 자금이 풀리면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코인베이스는 폭발적으로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겁니다. 그게 미래의 현재 기득권들의 시나리오라 첫 번째 시나리오고 과거에서 증명된 바로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슈퍼 고래들은 새해에도 공격적으로 축척한다. 소매 투자자는 매도이다. 이게 저는 바로 원리이자 원칙이다. 잊지 마세요. 고래들은 미친 듯이 매집을 하고 있으리라 제 본능적인 초기 육감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기업 대상 라이센스 의무화, 가능한 한 빨리 추진. 자, 이 인프라를 빨리 깔고 싶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결국 프랑스 판을 깔고 싶다. 영국도 판을 깔고 싶다. 자, 그런데 아키엔 리서치, DCG발 위기 경고, 대규모 강제 청산 가능성 그러면서 DCG가 파산할 경우를 언급하면서 시장에 공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언급드렸죠. 파산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1%? 그러나 얘를 부셔버리면 다시 시작해야 돼.
대체제가 없어. 처음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FTX가 파산화도 코인베이스라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대체제가 없을 때는 다시 깔아야 된다. 그러나 그럴 확률은 무척 낮다. 그렇기에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면 된다. 이러한 상태라고 하면 수급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물량도 팔아 제끼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 물량을 쪽쪽쪽 빨아대고 인프라를 안에서 확장해낸다. 지들 마음대로.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속에서 지금 어둠의 터널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도착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언급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